네, 현장에는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을들의 반갑습니다. 대변자 박창진입니다. 뭐의 대변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을들의 대변자 을들의 박창진입니다. 대변자. 네. 저희 을지로위원회도 민주당 안에 있죠. 네, 맞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처해 있는 최고의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변수라기보다는 저희가 내부를 잘 점검하고 이 민심의 향방에 따라서 가장 민생의 삶에 근접하는 정책들을 내놓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치명적인 변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야를 강타한 통일교 이슈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통일교 이슈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교 이슈 당연히 뭐 지금 헌정 가치를 저해하는 네. 정교 분리라는 이 고유한 가치를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논지고요. 이건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 기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묵혀둘 것이 아니라 이번에 틀고 가자라는 방침이 확실하다,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입니다. 그러면 여와 야를 강타하는 바로 통일교 이슈가 터졌을 때 물론 야당도 치명타이겠지만 집권 여당이 민주당한테 더 타격이 클 거다 이러한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게 아까 말씀드린 헌정 가치를 위배하는 사안과 관련해서 네. 또 범죄 혐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뇌물죄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라 그러면 이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책임과 처벌이 따라야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에는 원칙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야가 조금 다른 입장이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당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그 다수의 인원들이 동원돼서 당원으로 가입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선거에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점까지 있는 게 이 사안의 중대성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전체 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범죄적 연루 가능성이 있고 그걸 조작하거나 혹은 함께 기획했다라는 범죄 혐의까지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정청래 당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안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날 때는 정당 해산의 사유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야당과 여당의 입장은 조금의 차이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 사건과 관련된 연루자가 나왔을 때는 이걸 엄호하거나 우리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죄가 있을 때는 그 여죄와 관련된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라는 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특히 이준석 대표 특검 관철을 내세우면서 공동 대응 예고했는데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여야 통일교 특검 추천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쪽 개혁신당이라는 국민의힘 쪽 제3자 추천을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민변이라던가 헌재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추천권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돈독한 사이로 이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합동 적은 나의 친구니까요. 그런가요? 네. 펼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는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희는 뭐냐? 저희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 특검을 수용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이 수용 이후에 지연 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는 행태가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지연 전략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단식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단식을 하려고 그러면 내란 사태 이후에 우리 국가적 위기나 국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을 때 이런 정말 명분 있는 가치성이 있는 일에 단식까지 투쟁을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명분이 아니라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혹은 이 특검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런 술책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명분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제3자 추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네. 주장하고 있는 바가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뭐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본인들이 했던 이전의 말을 뒤집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저희가 이제 내란 특검이라든지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영장 심사와 관련된 얘기를
얘기를 할 때 독립성을 훼손한다. 네. 이미 배정 방식을 훼손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그쪽에서 해왔었는데 지금 말대로라면 결국에는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재판부가 수사 인력을 조정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했던 말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것보다는 모든 정당들은 좀 빠지고 저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빠지고 제3의 신뢰할 만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그 저희 박수현 수석 대변인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제 정당들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수준의 안을 내겠다라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방침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 160일을 앞두고 이제 여야 정치권을 강타한 통일교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 존재감을 또 드러내고 싶어서일까요? 통일교 특검을 한다. 이거는 국민의힘에 오히려 공경에 처할 거다. 정당 해산 사유가 추가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점은 뭐 제가 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정교 분리의 원칙, 헌법의 가치를 저해한 요소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정당 해산까지 국민들이 요청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고 그게 뭐 법적 효력을 가져서 정당 해산이 될지 안 될지는 물론 이 특검 과정에서 정교한 그 내부 상황들이 드러나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도 열어두고 현재 이 특검을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제 통일교 문제도 강타하지만 이제 삼중고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너무 힘들거든요. 차가운 겨울 안에 머물러 있는데 특히 고환율 1,400원 돌파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전월세 가격 치솟고 있고 청년들 신혼부부들 갈 곳이 없습니다. 이 경제 리스크 민주당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조만간 발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과감한 정책을 펴는구나라는 그런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저희도 이 부동산 공급과 관련돼서 특위를 구성하고 내부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법적 기반 발현 또 저희가 입법부 안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민감하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바가 큽니다.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칭송도 받았지만 코로나 방역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이 효용감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펼쳐서 박수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서민들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다라는 평가로 인해서 정권 창출이 되지 못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현재 이제 고환율이라든지 고환율이 갖고 올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2차, 3차적인 경제 파고의 문제도 심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부터 민생 문제 또 이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실제적인 활동을 더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물가, 주거, 일자리, 민생에서 국민들은 체감이 굉장히 낮거든요. 말은 많은데 바뀌는 게 없다. 민주당이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뭐 저희도 이게 핑계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지난 네. 윤석열 3년간의 누적된 어떤 문제들이 응축돼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다른 평가 중에 하나가 민생과 개혁 중에 개혁만 한다. 왜 민생 신경 안 쓰냐, 말만 많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태세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예. 그래서 지금 3특검이 종료되는 시점이고, 네. 뭐 물론 저희가 이제 종합특검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긴 하지만 예. 이 과정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재판이라든지 기소라든지 그런 어떤 순차적인 과정들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네. 특검은 뭐 잘 아시다시피 독립적으로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맡겨두면 될 것 같고요. 개혁 과제는 어느 정도 저희도 이제 소기의 성과는 거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민생의 문제, 네. 물론 이것이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태세 전환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가장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 고환율의 배경에 뭐 사학개미론이라든지 네. 수출 기업들이 내부에 기금만 쌓아놓고 있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융과 관련된 과감한 정책들을 입법하고 이렇게 먼저 선두적으로 나갔던 상법 개정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없었던 건 아니고 이런 이제 윤석열 불법 계엄 사태가 너무나도 위중하고 거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걸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과감한 방식으로 이 민생의 파고를 넘어가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실천적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중앙 정치 이슈가 지방 선거를 덮는 구조라서 중앙 정치만 보인다. 지역 공약 같은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6.3 지방선거에서 정권 안정론이냐, 정권 견제론이냐 이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향후 방향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특히 이제 선거라는 것이 감성적인 영향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권이나 그 정당을 반대할 것인가, 예. 심판할 것인가로 예. 갈 수도 있고 동정심 같이 느껴져서 지지할 것인가, 힘을 실어줄 것인가 네.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데요. 정책적인 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가령 예를 들자면 저희가 여태까지 PK, TK 지역을 이제 험지로 보고 있었는데 PK 지역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해양수산부 이전이라든지 이런 정책적 대안을 효용감 있게 전개함으로 인해서 이게 어쩌면 일종의 정책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 연속타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계파 갈등, 이제 명청대전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지금 당내 구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동철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반청을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 친명인 걸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 전략은 무엇인지 마지막 대답 부탁드립니다. 명청 갈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 선거라는 것은 이제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네. 강력한 구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고 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함께 저희 당의 승패도 갈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물론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있고 특히 이제 2018년도 지선과 비교하는 그런 이제 시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TK 두 지역 정도 빼고는 저희가 수성을 해야만 그나마 성공한 지방선거로 볼 것 같은데요. 인물은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과 관련해서 전재수 전 장관과 관련된 이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런 패가 사라진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재수 장관이 뭐 살아서 돌아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가령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AI 수석으로 계신 하정우 네. 수석님 같은 경우도 부산 PK 출신입니다. 저도 PK 출신이고 다양한 인물들이 있다. 그래서 뭐 저런 선거에 나갈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정책으로서 지금 이제 지방 분권화와 관련된 대통령의 의지, 정부의 의지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어울려서 정책적으로 또 정부의 시책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까지 민주당 3중고 얘기했는데 최종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 보다마다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 들고 나올 거잖아요. 최종 전략 있으세요? 저희는 국민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고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 이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6.3 지방선거 방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부대변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